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자격증을 주관하는 기관인 산업인력공단, 사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고 하는 데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네. 이 기관이 뭐 하는 데인지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좀 많은데, 여러가지 이 안에 부서가 존재하긴 합니다만,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업무가 국가기술 자격검정을 많이 진행하고 있죠. 맞죠? 네. 국가기술 자격검정 사업을 특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그 다음 기능장, 기술사, 이런 종목들을 많이 시험을 진행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명장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심사 업무를 담당하기도 하죠. 누가 명장이 될 수 있을지 후보를 정해서 역량 평가를 하는 그런 어떤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가적으로 공인중개사, 예약 접수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나 변리사도 있나요? 여기. 그 다음 사회복지사 1급, 그 다음 경비지도사, 등등등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이제 큐넷 사이트가 있죠. 자, 제가 이번 동영상에서 언급을 하려는 게 뭐냐면은, 각 국가기술 자격 검정에, 관련 정부 부처가 어떤 기관들이 있는지 좀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고자 이 동영상을 남겨놓습니다. 자, 우선 큐넷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 이 사이트 많이 아시죠? 네, 이 사이트도 모른다 그러시는 분들을 제가 실제로 상담 때 어느 한 수강생분이 저 방문 상담을 하셨는데 실제로 모르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네, 신기하죠? 큐넷 사이트가 뭔지도 모르겠다고 얘기하시는 분을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다.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은, 그냥 에피소드긴 합니다만, 그냥 참고해서 들어주세요. 실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방문 상담을 했던 수강생 한 명과, 그 다음에 가족분이, 학부모님이 같이 왔어요. 학부모님이 같이 이제 방문을 했는데, 수강생분이 이제 그런 문의를 해주셨어요. 공공기관 취업 준비를 하려는 계획에 있는데, 실제로 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 블라인드 채용 시험 준비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시험을 준비할 생각으로 이제 오프라인 방문 상담을 실제로 요청을 한 게 있어서 제가 한번 상담을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분한테 한번 그걸 여쭤봤어요. 옆에 같이 오신 가족분한테도 제가 여쭤봤는데,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는 기관을 혹시 아십니까? 그래서 큐넷 사이트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모르겠대요. 네, 잘 모르겠다. 네, 이런 답변을 실제로 하셨었거든요. 며칠 전에 있던 사례입니다. 제가 이거를 참 보면서, 아니,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려고 한다는데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뭐고 큐넷 사이트가 뭔지 모른다? 참 넌센스죠. 예, 좀 약간 모순이 좀 존재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전 개인적으로 들었거든요. 하여튼 이런 재미난 사건이 벌어진 적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두 분한테 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뭐 하는 데고, 이런 자격증들이 실제로 존재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사회활동을, 취업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는 가산점이 붙는 자격증들이다 라는 것까지 쭉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이제 이번 동영상을 통해서 그걸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이 얘기를 왜 한 거냐면은, 우리가 어떠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사회활동을 하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될 지식이 있거든요. 그게 방금 여기 제가 언급한 대로 관련 정부 부처가 어떤 기관들이 있는지를 반드시 아는 게 중요해요.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단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왜 나는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이러시는 분들 있거든요. 나는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 말을 절대로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생뚱맞는 얘기냐. 아니, 나는 그냥 투표권만 잘 행사하고, 에? 나는 그냥 투표만 잘 참여하고, 참여하면 끝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왜 갑자기 정치라고 하는 아이템을 왜 꺼내서 컨텐츠로 제가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이게 이 자격증하고 관련이 있어요. 자격증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국가기술 자격법이라는 게 하는 게 원래 존재합니다. 근데 이 국가기술 자격법은 어디서 만들어요? 입법부에서 당연히 만들겠죠. 근데 입법부에서 당연히 법 개정이나 뭐 도입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입법부가 뭐 하는데요? 국회잖아요. 국회에서 이거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이 국가기술 자격법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이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다 이거예요.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이런 종목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여기에 관련 정부 부처가 엮여 있다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럼 이 관련 정부 부처가 도대체 정치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 당연히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들 왜 실제로 인사청문회 같은 거 유튜브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예를 들면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 장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런 거 막 장관 선출할 때 인사청문회 같은 거 하잖아요. 맞죠? 근데 그런 거 우리가 실제로 유튜브 영상 챙겨보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은근히. 그럼 생각해보세요. 나는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그거 뭐 앞뒤가 안 맞는 얘기지. 이런 말을 절대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나와 어떤 내 취업에 있어서 관련된 이 정부 부처 기관들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정부기관이나 관공서 뭐 공공기관의 취업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쪽 소식에 대한 정보 내용을 수시로 뉴스나 아니면 유튜브 검색 또는 뭐 여러 정보 사이트를 검색하시면서 자주자주 이거를 정보 탐색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치에 관심 없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제 얘기는 그거예요. 뭐 무슨 어떤 당에 뭐 가입을 해서 정치 활동을 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대한민국에서 적어도 어떤 직장을 구하기 위한, 취업 활동을 하기 위한, 나의 스펙을 쌓기 위한 어떤 그러한 준비 과정을 하려는 분들은 적어도 이러한 정부 부처 기관이 뭐가 있는지 정도는 배경 지식으로 좀 알고 가시는 게 좋다 이거죠. 그걸 이제 제가 좀 권장을 해드린다는 차원에서 지금 제가 발언을 한 겁니다. 절대 이해하시면 안 돼요. 정치적 참여를 뭐 무조건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정치적 참여에 하되 내가 유독 이제 관심이 있는 분야인 취업에 관련된 분야, 그 다음에 뭐 이제 어떤 스펙 쌓기에 있어서 적어도 정치 부분이 연관이 있다 라는 점을 좀 제가 필터링해서 말씀드린다는 거 절대 혼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정부 부처가 있는지 좀 한번 몇 개 살펴보면,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자, 기능사 종목에서도 그렇고 뭐 산업기사, 기사도 다양하게 있는데 몇 가지 자격 종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기기능사, 그 다음 전기산업기사, 전기기사가 있죠.
정말 전기 분야에서 이거 응시하시는 분들 정말 많죠. 정말 많이 응시하는 인기 자격증이죠. 네, 전기 자격증 정말 많이 치죠. 근데 갑자기 이 전기 자격증을 왜 꺼내든 거냐? 당연히 이유가 있죠. 제가 여기 아까 뭐라고 적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라고 적었죠. 자, 위에 전기 분야 자격증은 관련 부처가 산업통상자원부로 지정되어 있다. 일단 이 사실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산업통상자원부가 정말 여기랑 관련이 있다고? 자, 큐넷 사이트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큐넷 사이트죠. 자, 여기다가 산업통상자원부라고 치면 안 되고 전기기사라고 쳐야겠다. 전기기사. 그러니까 전기기능사 먼저 쳐볼게요. 자, 그럼 여기 전기기능사 시험 정보가 한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클릭을 해봤더니 1년에 4번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4회차까지 진행되죠. 중간에 있는 이거는 이제 저기 실업계 고등학교나 뭐 특성화 고등학교 전용 그 학생 전용 시험이기 때문에 얘는 일반인은 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특성화고 대상으로도 시험 진행을 한다. 그래서 정규 시험은 1년에 4번이 진행되는데 여기 위에 잘 보세요. 자, 자격명이 전기기능사죠. 근데 여기 관련 부처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이게 사실은 전기기능사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기 여기서 좀 몇 가지 종목을 더 언급을 하자면 얘도 해당이 되거든요. 에너지 관리 기능사, 그 다음에 에너지 관리 기사, 이쪽도 아마 해당이 될 거예요. 자, 볼게요. 자, 에너지 관리 치면요, 에너지 관리 기능사도 있고요, 에너지 관리 산업기사도 있죠. 예. 그 다음 에너지 관리 기능장도 있고 에너지 관리 기사도 있습니다. 자, 에너지 관리 기능사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라고 찍혀 있죠. 그럼 위에 등급들도 다 똑같겠네요. 다 산업통상자원부죠. 맞죠? 그 다음 한번 또 확인해 볼게요. 자, 기능장, 예, 산업통상자원부로 찍혀 있죠. 자, 다음 또 넘겨볼게요. 에너지관리 기사, 산업통상자원부로 찍혀 있죠. 자,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에너지관리 기능사, 에너지관리 기사,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그 다음에 뭐 에너지관리 기능장까지 전부 다 어떻게 된다? 예, 산업통상자원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 부처로. 자, 그럼 이것만 있느냐? 또 더 있어요. 이걸로 끝일 것 같죠? 더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아까 저기 전기 자격증에서 원래 전기공사기사도 있거든요. 전기공사기사 한번 볼게요. 자, 여기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제가 알기로는 전기기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전기공사기사도 같이 준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얘도 어떻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로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 분야는 정말 많이 응시를 합니다. 공존행동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공존행동. 자, 공존행동기계 산업기사 여기 있죠? 공존행동기계기능사, 공존행동기계기사도 있습니다. 공존행동기계기술사도 있죠? 자, 하나씩 확인해 볼게요. 공존행동기계기능사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결국에는 공존행동기계 기능사 등급부터 해서 기술사까지 전부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산업통상자원부로 지정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산업통상자원부가 계속 튀어나오냐라고 이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좀 설명드릴게요. 관련 부처가 산업통상자원부로 지정되어 있는 이 자격증들은요, 지금 많은 응시자분들이, 그러니까 인기가 많은 자격증인 만큼 되게 탈락자도 많이 발생하는 종목들이기도 합니다. 예, 좀 알고 계세요? 탈락자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거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막
2수, 3수, 4수 하시는 분들도 아마 많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이게 굉장히 합격률이 지금 낮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전기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네. 그리고 저 굉장히 연령대가 좀 있으신 분들도 많이 이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이게 끝이냐? 아직 더 있습니다. 네. 아직 더 있어요. 자, 아니 아직도 더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좀 더 있습니다. 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IT 분야도 있어요. 자,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 들어가 있죠. 근데 거기에 하나가 더 엮여 있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 아주 특이하게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2개. 그래서 어디 정부 부처? 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 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가 같이 관련 부처로 엮여 있습니다. 2개나 엮여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준비가 필수로 권장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왜 그러냐면요, 이 2개 관련된 부처가 엮여 있어서 그래요. 굉장히 파워가 좋은 자격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아시겠죠? 아, 왜 이렇게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준비하는 사람이 많지?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다면은, 궁금증이 생기시다면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정보가 입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산업통상자원부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산업통상자원부 관련 부처로 엮여 있는 자격증들이 정말 인기가 많아요. 여기까지가. 자, 그럼 산업통상자원부하고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쪽도 지금 튀어나왔으니까 더 확인해 볼게요.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해당되는 자격증 또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정보처리기능사가 당연히 해당이 되겠죠. 네, 정보처리기능사.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과기부. 줄여서 이걸 과기부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죠. 과기정통부 이렇게 뭐 줄여서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정보처리 기사 계열도 다 그냥 정보처리 계열은 다 그냥 과기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맞죠? 예, 과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기기 운영기능사도 아마 저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되어 있을 겁니다. 네, 되어 있죠.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 전자 쪽도 아마 관련된 게 있을 건데, 전자계산기 조직응용기사를 실제로 많은 분들이 보시거든요. 이것도 준비하시는 분들 은근히 있는데, 얘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되어 있습니다. 정보처리기사하고 한때 그 장기간 그 과목이 중복되는 자격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얘도 이제 저기 필답형으로 이제 많이 전환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전자 관련된 거는 그러니까 다 아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맞을 거예요. 아, 얘는 산업통상자원부네. 아, 이것도 특이하게 또 다르네요. 예, 전자부품 장착기능사는 산업통상자원부네요. 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 전자 쪽, 전자 캐드 기능사. 이거는 고용노동부로 되어 있고, 예, 고용노동부도 여기 튀어나오죠. 그 다음에 전자산업기사, 산업통상자원부. 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그 전자계산기 조직응용기사 그거에 해당되겠네요. 예. 그 다음 통신 쪽. 통신도 여기 간단하게 이건 설명이, 원래 이거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고 이 시행부처가 저기 한국전파진흥원이라고 따로 있는데 그쪽에서 하거든요. 예, 여기에는 시험 일정이 안 나오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시행기관인 이 전파진흥원 사이트 여기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도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적혀있죠. 예, 전파진흥원 거는 대부분이 아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관련 부처가 거의 지정이 돼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시행기관이 전파진흥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소방기사도 한번 볼까요? 자, 소방. 여기 이거 소방설비 산업기사. 얘는 소방청 주관으로 돼 있네요. 네, 지금 쭉 그 대부분 인기 많은 자격증들 위주로 좀 보기는 했는데, 그래서 이 정부 부처가 어디가 엮여 있는지를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격증 발급을 실제로 여러분 나중에 하잖아요. 자격증 취득 후 발급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수첩형도 있고 상장형도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정부 부처 기관명이 같이 출력되어 나옵니다.
같이 출력해서 이 과학기술정보통신 보면은 이 글자가 거의 같이 찍혀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 정부부처가 엮여있기 때문에 관련 산업법에 관련된 법적으로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 직무 분야의 업무 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어떤 법적 보호 장치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관련 부처가 존재하는 이유는 내가 사회 활동을 하고자 하는 또는 어떤 취업 활동 분야, 취업 분야에 그 정상적으로 법적인 보호를 받는 상태로 그 근무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그 관련 부처가 존재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더 많이 좀 와닿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이게 있어야 돼요.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법적인 그런 근거들이 많이 존재하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뭐 직접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럼 여기에 이제 또 건축 분야가 또 있겠죠. 요즘 한참 중대재해법 때문에 그 많이 언론에서도 등장을 했는데 뭐 대표적으로 뭐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게 건축 기사 많이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건축 기사 쪽을 보면은 국토교통부라고 돼 있죠. 네, 국토교통부. 이제 이쪽이죠. 지금 상시 시험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건축도장 기능사가 있는데 얘는 정규 시험도 있지만 상설 시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도 국토부로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방수기능사도 역시 좀 준비하시는 분들 상시 시험으로 많죠. 네, 방수기능사도 국토부로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온수온돌 기능사 있어요. 자, 온수온돌 기능사도 역시 국토부로 돼 있습니다. 네, 아주 다양하죠. 자, 그래서 국토부라고 하는 것도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 이 정부 부처가 어떤 자격증이 관련 부처로 찍혀 있는지를 좀 많이 검색해서 이렇게 좀 알아두시는 게 되게 좋아요. 내가 꼭 이쪽 관공서 관련 근무자가 아니더라도 내가 어떤 중소기업을 들어가든 어떤 업체를 들어간다 했을 때 결국에는 그 업종 분야에서 결국 정부 부처 하나하고는 반드시 엮여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증을 요구하는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 정부기관을 끼고 사업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대부분 구조가. 그러다 보니까 좀 알아두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된다 이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 정부기관명을 알아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예? 설령 뭐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생소한 이름이다라고 알 수는 있겠지만 과거에 이 기관이 어떤 이름으로 불렸는지 정도만이라도 알아야 그래야 뭔가 좀 내가 좀 배경 지식을 알고 이렇게 시험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겠죠.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참 얘기하는 이 NCS 기반 있잖아요. 지금 대부분의 국가기술 자격증들이 NCS 기반으로 개편이 되고 있죠. 그리고 더군다나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자격증 공부가 많은 노력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난이도가 상향되고 있다라는 특징도 좀 알고 계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단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간단히 예시를 들면은 과거에는 작업형이었던 시험들이 여러 자격 시험 종목들이 이제 요즘 들어서 필답형 주관식 문제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을 좀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되게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어려워요.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지금 큐넷 사이트에 보니까 되게 이슈가 될 만한 공지문이 몇 개 올라왔었는데 최근이거든요. 자, 볼게요. 자, 여기 보이시나요?
공준행동기계 산업기사, 공준행동기계 기능사,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이 세 개 종목이 실기시험이 변경사항이 있다라고 여기 지금 안내사항 떴죠. PDF 문서는 원래 열어보면은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필답형이 추가됐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예, 이거거든요. 제가 방금 언급한 이런 형식으로 바뀌고 있다 이 내용이에요. PDF 문서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열어보세요. 실제로 필답형으로 앞으로 출제하겠다라고 이렇게 전환하겠다라는 공지문 내용이고요. 네, 이 내용이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 전기공사 기사도 잠깐 한번 저기 언급된 게 있는데 얘도 한번 볼게요. 전기공사 기사랑 산업기사 실기시험이 뭐 변경이 된다. 그래서 뭐 이게 21년도 2회차 시험부터 해가지고 배점이 뭐 당시에 원래 과거에는 이렇게 배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얘가 이제 어떻게 됐다? 여기 있는 게 5점과 10점 형식으로 필답형을 더 점수를 잘게 쪼갰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뭔가 개편이 되고 뭐 이렇게 됐다. 시험 시간도 뭐 줄었다. 뭐 이런 어떤 공통사항들이 많이 그 공지문으로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주관식 형태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네, 점점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안전 문제가 항상 화두가 되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산업안전기사도 그 다음 산업안전 산업기사도 상당히 요즘 많이 응시 준비를 하는 인원이 늘고 있다 라는 사실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이건 어디서 주관하는지 한번 볼게요. 산업안전기사는 어디서 주관하나? 여기 검색 한번 해보죠. 산업안전기사. 네,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네요. 고용노동부. 네,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상당히 많이 얘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식품기사와 식품산업기사. 자, 얘네가 2025년도에 개편이 됩니다. 어떤 걸로 개편이 되냐면요. 일단 명칭부터 일단 달라집니다. 식품안전기사, 식품안전산업기사로 개편을 하겠다라는 뉴스 기사가 지금 인터넷에 검색하면은 이게 뜨거든요. 네, 나중에 이렇게 바뀌겠다라고 뉴스 기사가 실린 게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래서 식품기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아마 주관을 하겠죠. 보면은 예, 맞네요. 예, 여기서 주관하겠죠. 그러니까 안전처기 때문에 식품기사 종목을 개정하겠다라고 얘네가 이쪽 기관에서 이미 벌써 공식적인 언론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것도 지금 저기 개편되게 되면 당연히 어려워지니까 이거 지금 서둘러서 준비하셔야 되는 분들 많습니다. 네, 식품공학 쪽 전공하신 분들은 이거 당연히 무조건 지금 취득을 해 놓으셔야 되겠죠. 그래야 나중에 여기로 자동으로 전환이 되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돼 있다. 그다음 용접 기능사도 한번 살펴볼게요. 요즘 용접 분야를 많이 찾고 있다라고 뭐 저도 얼핏 들었는데, 예, 고용노동부네요.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종목을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자격 종목들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적어도 내가 취업 활동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한국에서 취업 활동과 사회 활동을 좀 원활하게 하고 싶으면 적어도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할 자격증들과 정부 기관명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네, 결국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적어도 이 정도의 어떤 배경 지식은 좀 알고 있어야 된다 라는 게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고 싶은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네, 이걸 어디 가서 산업인력공단이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러시면 안 돼요.
예, 이 동영상을 앞으로 이제 보신 분들은 당당하게 어디서도 얘기해야 됩니다. 산업인력공단이요? 자격증 시험 진행하는 기관 아니에요? 그러면은 제대로 맞추신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뭐 기능사 자격증, 뭐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자격증을 많은 분들이 지금 준비하기 위해서 들리는 사이트가 큐넷 사이트로 있다. 적어도 이 정도의 기본 지식은 알고 있는 게 좋죠. 예,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 정부 부처로 다양한 어떤 그 자격 종목별 이런 정부기관이 존재한다라는 것도 좀 알고 있어야, 예, 정상적인 한국에서의 좀 사회 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좀 그래서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기타 뭐 이제 요즘 들어서 사실 며칠 전에도 제가 문의 전화를 하나 받았는데 제 거 유튜브 채널에서는 특히나 지금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준비생분들이 문의 전화가 이제 간간히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막 여러 지역에서 막 전화가 옵니다. 막 실제로 경기도 광명에서 전화 주신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였지? 저 부산에서 전화 주신 분도 있고요. 등등등. 예. 몇몇 지역에서 지금 막 문의 전화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자세히 답변을 드리면서 알고 있는 제 지식 내에서 지금 답을 해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이 산업통상자원부죠, 이거? 아까 보셨죠? 예, 그래서 이쪽과 관련해서 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야간에 놔도 상관이 없어요. 사실 뭐 왜냐면 채팅 같은 거라도 이게 보내주시면 제가 답변을 나중에 확인하는 대로 보내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자격증이라고 하는 분야가 정부 부처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구나라는 어떤 이러한 사실을 좀 알고 지금이라도 좀 내가 나이대가 좀 있더라도 절대 늦은 게 아니니까 자격증 좀 준비를 많은 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안 그래도 좀 요즘 먹고 살기도 힘들다 그러는데 먹고 살기 힘든 만큼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많은 그런 어떤 깨달음을 가지고 부지런히 자격증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관련 정부 부처에 연관된 국가기술 자격증에 대한 것들을 그냥 명칭만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